정신몽롱 긴가민가 판타지 영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정신 몽롱해지는 것 같긴 해요. 라이프 오브 파이 앞으로 더 몽롱해집니다. 자, 드디어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5위를 기대하면서 진욱이가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자, 진욱이에게 기대를 걸면서 막 쌍꺼풀 생겼어. 5위는요. All you've got to do is walk straight at the wall between platforms 9 and 10. Best do it at a bit of a run if you're nervous. Good luck. CEO Aguamenti Alohobra Araneo Aparecium Abadacacteabra Aquaerot Bombardexia Crucio 해리포터 시리즈. 중국말 하는 줄 알았어. 너 미쳤냐? 주문들을 다 불렀구만. 마법 주문들. 반이 뭐예요?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아, 거기 나오는 네, 해리포터 시리즈. 그렇군요. 아, 네. 해리포터. 해리포터. 시리즈에 압박이 있네. 아, 그렇죠. 이게 우리 긴가민가 이 리스트에 이거만 해도 거의 리스트를 짜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위에 랭킹이 됐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만들었네요. 10년을 걸쳐서 만들었어요. 10년. 해리포터 무슨 그 뭐지 그 빗자루 그 소리 같아. 방금 빗자루가 지나갔고요. 10년 동안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못 만들어 10년 동안 만든 게 아니라 영화 한 편이 전 세계를 돌아서 뽕을 다 뽑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만들고. 그게 한 1년 반씩 걸렸던 거예요. 예전에만 해도 한 2, 30년 전만 해도 5년 정도를 잡았어요. 네. 영화 한 편이 전 세계를 다 돌고 창고로 들어가기까지 수명을 다하는. 그래서 5년 동안의 수익을 가지고서 정산을 했었는데 네. 요즘은 너무 빨라진 거죠. 요즘은 1년 반 이렇게 되는 거기 거예요. 뭐 DVD 판권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DVD 판권뿐만 아니라 해외 상영, 그다음에 네트워크 돌고 한마디로 추석 때 영화 트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방송권까지. 예. 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감독은 크리스 콜럼버스.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 아, 지금 영화 잠깐만. 해리포터 이제 쭉 불러줄게요. 잠깐만. 해리포터의 비밀의 방이 아니고 해리포터와.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네. 감독 크리스 콜럼버스. 해리포터 챔버 오브 시크릿. 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프리저너 오브 아즈카반. 감독이 알폰소 쿠아론. 해리포터와 불의 잔. 네, 고블렛 오브 파이어. 네. 마이크 뉴엘 감독이고요.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네, 오더 오브 더 피닉스. 감독 데이빗 예이츠. 네. 해리포터와 혼혈 왕자. 네, 하프 블러드 프린스. 역시 감독 데이빗 린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 2.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데슬리 할로스죠. 감독은 데이빗 예이츠였어요. 예. 감독이 참 많아요. 이 데이빗 예이츠 감독이 그 유명한 시인 예이츠의 네. 손자가 아, 손자구나. 아닐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고요. 영국 사람이긴 해요. 자, 배우를 불러보겠습니다. 다니엘 레드크리프 해리포터 역이고요. 네? 로버트 그린트 론 위즐리 역이고 론. 엠마 왓슨 헤르미온느 로비 콜트레인 루베우스 해그리드 역이고요. 리처드 해리스 알버트 덤블도어 존 허트가 미스터 올리벤더 역이고요. 톰 펠튼 드레이코 말포이 역이고 랄프 파인즈 예. 볼모트죠. 볼드모트. 알란 링맨이 스테이프 교수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스네이프. 스네이프. 스네이프야? 스테이프로 썼어. 왜? 스테플러 교수. 스테플러인지 스네이프인지 스네이프 교수. 그러니까 지적을 당하지 자꾸. 뭐 다를 줄 알았나 내가? 그 외에도 쭉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뭐 해리포터 이거야말로 뭐 온 가족이 같이 보는 판타지 영화겠죠. 때 되면 아이들과 함께 봐줘야 하는. J.K. 롤링 이 영국 아줌마 이 아줌마가 쓴 동화책이 그만 히트를 하는 바람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 히트를 해서 영화 판권을 헐리우드 이런 데서 엄청 눈독 들여서 했는데 스필버그가 이거는 하는 무조건 영화가 된다. 근데 스필버그가 아니고 이제 다른 감독이 했죠. 그러니까 크리스 콜럼버스 이 사람이 했죠. 1, 2편을 하고 그리고 아즈카반의 죄수를 알폰소 쿠아론. 쿠아론 우리 콜럼버스가 계속 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약간 좀 그렇죠. 왜냐면 이게 초기 설정을 어떻게 잡느냐가 영화 설정 굉장히 잘 잡았어요. 이게 저는 그 처음 1편 봤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럼요. 약간 그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분위기가 이게 약간 그 스팀펑크
뭐 앤틱 메카닉 막 이런 것들이 나와줘가지고 제대로 잘 잡고 갔죠. 그렇죠. 그 동화책이라보다 소설책을 잘 구현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2001년 나왔을 때는 뭐 엄청 히트하고 그렇죠. 이 책 한 권마다 영화 한 편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 나오자마자 유명한 프로듀서 있죠. 데이비드 헤이만. 이 사람이 당장 찾아가서 J.K. 롤링한테 쇼부를 친 거야. 그래서 100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의 판권을 샀어요. 마법사의 돌. 싸게 샀네.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파운드 뭐 200만 불이니까 뭐 우리 돈으로 20억? 20억 정도 그때 당시에 싸게 산 거죠. 결과적으로. 엄청 싸게 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이 돈을 번다니까. 20억이 있어야 그걸 싸게 살 거 아니야. 제가 20억 있냐 너?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 데이비드 헤이만이 사실 이 해리포터의 산파였죠. 우리가 뭐 감독들은 기억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로듀서가 그래서 뭐 그 뒤로 이 영화들을 다 제작을 했죠. 이 사람이 나중에 쿠아론과 그래비티를 만들었죠. 제작을 했죠. 이 영국인 그리고 J.K. 롤링이 우리 좀 전에 헐리우드 얘기 막 했었잖아요. 이 헐리우드 스타일 이 시스템과 이걸 싫어하는 거야. 영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의 다 그 자존심이 있잖아 또. 얘들한테 워킹 타이틀이 있잖아. 그렇죠. 워킹 타이틀도 있고. 그래서 J.K. 롤링이 알았다 주는데 여러 조건들이 쫙 있었어. 그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주요 배역들 절대 미국 헐리우드 배우도 주지 말고 그렇죠. 그 UK. 그러니까 아일랜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아일랜드, 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 배우들로 해야 된다. 그 유럽 배우들로 하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미국 배우가 없어. 그거 참 희한하죠. 이 세계적으로 히트한 이게 해리포터가 단일 시리즈 중에서는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역사상. 그러니까 007 있잖아요. 007. 007이 돈 엄청 벌었는데 물론 이제 화폐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 007이 더 벌었을 수도 있으나 해리포터가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자면은 이 007 기록을 깼죠. 그리고 007이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타워즈. 스타워즈 6편. 007은 지금 뭐 20몇 편 있는데 얘네들 기록을 깬 거야. 스타워즈 기록도 깼어요. 그 정도로 해리포터의 이 7개 영화가 그러니까 8개죠. 엄밀히 얘기하면 마지막 7편은 2개로 나눠서 나왔으니까 이 8개 영화가 프랜차이즈로는 뭐 단연 탑 반지의 제왕도 못 따라가죠. 이런 대단한 영화를 미국인 배우 없이 물론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는 미국인 감독이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해리포터는 뭐 21세기에 이런 판타지 마술의 환상의 세계를 다시 또 많은 어른들을 다시 동심의 세계로 돌려보내죠. 이런 현상을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처음에 잘 나가는 시리즈가 2편 내지 3편 정도까지 이게 이제 좀 독특한 건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과정에 그걸 영화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배우들 첫 편에 나온 주인공이 계속 주인공인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다른 영화들에서. 그렇죠.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보이후드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 볼 필요 없이 해리포터를 보면은 얘네들이 그대로 나이 드는 게 나오죠. 나중에 좀 징그럽지. 네. 특히 나는 해리포터가 불사조 기사단 요때쯤서부터 얘가 너무 징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수염도 검검 입는 것 같고 계속 그 메이크업을 원래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이게 서양 애들이 금방금방 크잖아. 티네이저 되면. 근데 엠마 왓슨은 뭐 그래도 성공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왜 이 아역 배우가 나중에 예뻐지는 거를 땡큐. 땡큐인가요? 그렇게 부르죠. 뭘 이런 걸 다. 뭐 하여튼 완소 뭐 엠마 왓슨은 뭐 그래서 지금 아주 주가를 날리는 아주 톱 여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영국에서의 인기는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여왕보다도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징그럽긴 해요. 나는 오히려 나중에 이 론 있잖아, 론. 얘가 더 정감이 가더라고. 해리포터보다. 해리포터는 약간 징그러워져. 나는 그 론도 싫어? 맞아요. J.K. 롤링이 싫구나. 이런 거. 그게 아니라 헤르미온느하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기를 해리포터하고 헤르미온느가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트위스트가 있죠. 예, 그거를 주인공 말고. 의도적으로 비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난 사실 러브라인의 패착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나는 괜찮던데 그거. 다행이고. 론이랑. 근데 저는 작가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려면 이 론 위즐리죠. 얘를 어느 정도 그래도 매력 있는 캐릭터로 설정을 해줬어야 돼요. 난 왜냐하면 매력 있던데. 그건 이제 너는 그렇고요. 헤르미온느가 위즐리에게 빠져야 될 개연성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야기상에서도 뜬금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감정이입을 되게 방해받았고. 아 그래요? 그 정도. 그래서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죽음에서 그 마지막 시리즈 2편 중에 첫 번째 파트에서 이 위즐리가 질투하는 씬을 삽입을 시켜놨죠. 왜냐하면 하도 욕을 먹으니까. 거기서 약간 멜로 라인이 나와요. 네, 그래서 삼각관계. 해리포터하고 헤르미온느 왜냐하면 론 위즐리가 나는 너무 후져. 이걸 자기도 그래? 알아. 그래서 포터하고 헤르미온느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얘가 질투를 하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 씬을 넣었어. 그래서 얘가 떠나죠. 맞아. 근데 돌아오는 이유가 너무 불분명한 거야. 우정을 위해. 똥이라 그래. 개똥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갈등 장치로서 좀 설득력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설펐고 너무 밋밋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포토까지 이상한 애랑 맺어도 버린 거야. 존재감도 없고 재미도 감동도 론 없는 동생.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 그 애가 불쌍해. 그 여자애가. 걔가 희생양으로 들어갔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것 때문에 흥행사에 분명한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뭐 마이너스. 저는 맞죠? 이 연상을 되게 재밌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해리포터 이야기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나와요. 그죠? 그 책 구해오는 장면 있잖아요. 맞다. 거기 심지어는 올림픽에 대표적인 캐릭터가 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커져버린 듯한 느낌이 요즘 있어요. 그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출신 학교 있잖아. 거기에 호구와트라고 쓰는 애들 많아. 많이 써요. 많이 나는 써요. 그래서 호구가 더 짓는 자리 있는 학교인가? 많이 써요. 호구 아니야 호구. 그 정도로 우리 21세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해리포터가.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물론 이제 방금 김 실장님처럼 스토리에 불만이 있다거나 캐스팅에 불만이 있다거나 그리고 또 얘네들이 대부분 그 캐스팅이 그대로 갔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보이후드 영화처럼 애들이 크잖아.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몇 가지 부분에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아까 그 헤르미온느 포터 그 다음에 론? 위즐리 그 다음에 위즐리 여동생 이거에 대해서 이 이제 어설픈 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예? 말포이가 말포이. 아주 전형적으로 남자애들이 싫어하는 캐릭터죠. 싫어하게 생겼고 쟤는 딱 나쁜 역이구나 알겠어. 캔디에서 일라이자지 얘가. 근데 얘가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개가천선을 해요. 그래서 개심하지 개심. 네.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조앤 케이 롤링이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많은 사람 갑자기 개가천선을 하는데 이유가 불분명해. 내가 봤을 때 개연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캐릭터라는 거는 작가의 의도에 의해 설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지속 반복되면서 구축이 되는 건데 그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적이고 의도적이고 작가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말포의 개가천선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요걸 제가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지만 막장으로 가는 거지 이게. 아니 그래서 갑자기 왜 전 인류가 해피엔딩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스네이프도 그래요. 네. 알란 링맨. 네. 그러니까 스네이프는 계속 미스테리한 캐릭터로 나왔었어요. 근데 언뜻 보기엔 악역이죠. 이 캐릭터들이 이야기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물론 마지막 부분에서 걔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애시당초 복합적 캐릭터로 설정됐다라기보다는 일단 질러놓고 그 다음부터 애 캐릭터를 조소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덧붙여 나갔다. 그래서 맞은편에서 그의 행동을 설명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 안 되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게 J.K. 롤링이 이렇게 히트할 줄 몰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그래서 일을 너무 크게 벌렸는데 수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아니 근데 수습은 좀 한 것 같고.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 어때? 애들 영화라 그래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마. 아니 애들 영화라 그래요. 애들 영화. 애들 영화 아니에요 이거. 얘가 애들 영화지 뭘. 애들 영화죠. 완전 애들 영화야. 소설 자체가 에이, 이 사람들아. 아이 아동 소설로 나온 건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동 비하 반월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아니 비하발언이 아니고 집단 모독죄. 애들한테 그렇게 복잡한 걸 왜 맡기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자고 내가 보기에 이 처음에 나왔던 그 마법사의 돌 굉장히 아동틱하지만 어른들이 봐서도 야 이거 뭐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까지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네. 딱 제쳐놓고 마지막에 애들 거라고? 그건 조금 약하죠. 근데 아니. 예, 알겠고요. 야, 아니 그러면 악마다를 이래. 악마는 프라다를 입을 때 입는다를 봤을 때 책을 누구한테 구해주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지. 애들이 읽혀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애들 영화예요. 우리나라 우레메 같이. 왜 애들을 무시하는데요? 아니 애들을 무시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복합적 다층적 구조의 이야기나 캐릭터를 아이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요. 아니 왜냐하면 애들 영화가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해야. 아니 단순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오히려 깊게 파는 거 아니냐는 성인들이 거죠. 갖춰진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들이 복합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더 인색하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인데 근데 너무 설정이 지금 정교하지 말씀하신 못하다라는 설정을 초등학교 애들이 이거를 고민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나는 초등학생이 거죠. 아니까 난 내가 내 입장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진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실 죄송해요. 난 해리포터에 대한 부분은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정은 하겠는데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씩 다 있는 거야. 나도 그래. 해리포터를 보면 왠지 이런 생각이 들어. 야, 이런 얘기 나도 쓰겠는데. 막 이래서 에이 나는 못 너무 써. 유명하지기도 하고 좋은 얘기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한데 그쵸. 이게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21세기에 들어서 이런 정말 책이잖아요. 글이잖아. 그치. 여자 한 명이 앉아서 그냥 책상 앞에서 쓴 글이야. 이게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이 정도 임팩트를 잘 썼죠. 줄 수 있다라는 거가 엄청난 그렇죠. 사실인 거야. 사실 1편은 점수를 주자면 98점 정도를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점수 깎여 나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은 60점대야. 나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건 감독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요. 작가가 스토리가 작가의? 그래. 작가가 전체 스토리 세계관이나 구조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먼저 설계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골조는 세워놨지만 나머지는 써가면서 진화시켰을 거고 너무나 많은 설정과 너무 캐릭터와 복선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스트 플레이를 했을 그러면 거라고 예를 봐요. 들어서 톨킨의 반지의 제왕과 비교했을 때 톨킨이 훨씬 더 그 깊이가 있다라고 봐요. 구조가 돼 있다. 예. 여기다가도 그렇게 써놨어요. 저희가 분석해 놓은 것도 욕망이나 심리 구조에 대한 근데 그게- 묘사는 반지의 제왕이 훨씬 더 깊고 정교해요. 근데 방금 진욱이 얘기처럼 톨킨은 어른을 위해 썼고 아니 그러니까 롤링은 애들을 위해 썼다. 나는 애들을 위해 썼다라고 해도 별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뭐 애들은 뭐 아니 바본가. 왜냐하면 이미 아동 도서와 성인 도서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라고 하면 아동 도서가 가져가는 미덕들 예를 들어서 정교한 구조나 개연성보다도 사실상 어떤 교훈이나 아니면 재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이 해리포터는 타겟은 그렇게 잡았지만 옷은 그런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소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게 그래서 결국 감독의 역할 아니냐는 거죠. 작가의 역할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죽음의 성물까지 완전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힘을 잃는 이유는 작가는 아이들을 만족시키기엔 충분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푸는 거는 감독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감독 영화를 만드는 건 감독이. 감독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둘 얘기 다 맞는 것 같은데. 감독하고 작가하고 둘 다 공범이지 뭐. 해리포터는 영화 자체는 갈수록 처음에 그 매력을 잃기는 했어. 애들이 점점 크면서 내가 아까 얘기한 징그러워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물론 뭐 재밌는 영화적인 어떤 재밌죠. 기법이나 뭐 CG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점점 많아졌는데 약간 처음에 그 매력은 점점 없어지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리고 시리즈가 어두워져. 거듭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성도 부분에서 가지고 자꾸 떨어지고 아니 근데 진욱이 말대로 감독의 역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죠. 처음에 크리스 콜럼버스가 이 사람이 그 옛날에 저거 미세스 다우파이어 뭐 이런 거 만들고 이 사람이 그렘린 이런 거 쓴 사람이야. 작가 출신 감독인데 저것도 했죠. 그 홈얼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들을 다룰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우리가 홈얼론 봤을 때 어른들도 재밌게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나홀로 집에 홈얼론 2는 재미없게 봤잖아.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좀 애들과 어른을 다 재밌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집토끼 산토끼. 전통적인 홀리우드 스타일이죠. 그래서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감독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스필버그가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고. 그래서 뭐 결론은 모두가 해리포터를 생각하는 그거가
방금 김 PD 말대로 또 뭐 약간 이 정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해리포터가 수준 이하다라는 말을 드는 게 절대 아니고 수작이에요. 수작인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적당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적당해요. 갈등도 적당하고 갈등에 대한 해소 방법도 적당하고 설득력도 적당, 개연성도 그냥 적당. 인위적 설정들은 자꾸 거슬리는데 그러니까 이 현상하고요. 스타워즈 현상을 조금만 대비해 보면 스타워즈는 캐릭터에 아주 집착하잖아요. 우리가 심지어는 추위 이렇게 해서 추바카를 좋아한다 그러면 옆에서 막 화내고 막 영화에도 나와 막 추위 뭐 걔가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주 집착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사하냐, 만들어내는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적당하다라고 느꼈던 게 저는 사실 그 요번에 본 거는 마지막 2편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게 애들이 호그와트로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갑자기 그래서 대선배가 왔어. 전설의 80학번이 간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애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그때 볼드모트가 텔레파시 같은 걸로 애들한테 이간질을 시켰잖아요. 얘를 잡아오면 니는 살려줄게. 이거였죠. 애들이 동요해. 자 여기까지 굉장히 클리셰적인 장면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게 해소가 돼버려. 애들이 동요를 했어. 근데 동요하다 급작스럽게 말어. 그게 없었던 일로. 그래서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그게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원작 책으로 한 거랑 영화로 구현됐을 때 그 차이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책은 안 읽으셨죠? 책을 내가 읽고 올 이유가 없죠. 왜냐면 나는 무용보에 와 있으니까. 왜냐면 근데 이게 처음에 이 해리포터 막 나오고 그랬을 때 1, 2, 3편 막 나오고 2000년대 초반에 이건 내가 해리포터 뭐 영화 뭐 어쩌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책을 읽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읽을 수 있으면 그 원래 영어로 된 그거를 읽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왜 읽어? 지금 똑같이 얘기했죠. 그걸 내가 왜 읽어? 다 커가지고 그런데 그 책을 봐보래.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책을 보지 영화를 왜 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매니아들도 톨킨의 그 원작 그 책으로 읽어야지 그게 진짜 반지의 제왕이지 영화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간극이 있다라는 거. 그럼 책에서는 그 장면이 되게 극적 긴장감이 고조돼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마 그럴 거나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나도 안 읽었으니까. 나는 그 처음에 그 마법사의 돌이랑 한두 권 정도 하나는 영어로 보고 하나는 이게 이런 현상인 것 같아. 방금 얘기한 논제도 맞는데 이거는 이 영화가 원작이 다 쓰여지고 나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작이 쓰여지고 있는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면서 같이 상상한 거잖아요. 쪽대본으로? 그러니까 거의 쪽대본하고 똑같은 거지. 맞죠? 쪽대본이랑 완전히 그러니까 다르고. 물론 다른데 책이 이게 두꺼운 책이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로 그 한 거지. 부분이 중요한 거야. 두꺼운 책을 영화로 옮기는 거에 있어서 이미 감독들도 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맡게 되는 이상은 그 원작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부담감은 이만큼 쌓여 있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사실상 자율성에 대한 영역이 되게 적었을 것 같아요. 없죠. 누가 이걸 만약 원작 보고 나서 영화를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아니 이래버리면. 원작 텍스트 있겠다. 캐릭터 이미 설정되어 있는 캐릭터 있겠다. 암성 깔아놨겠다. 그래서 전에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네, 오퍼레이션만 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전에 요리 영화 할 때 1등을 했던 식객 예를 들어서 내가 식객을 그때 1위로 한 거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작을 읽고 영화를 봤을 때 원작도 같이 생각나고 원작이 워낙 훌륭해서 만약에 그 영화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영화만 처음에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뭐 원작을 해리포터를 뭐 원서로 뭐 근데 저는 그 원작에 있는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원작을 봐야 돼. 원작이랑 같이 봐야 돼. 난 이런 얘기에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 텍스트는 텍스트고 영화는 영화예요. 모티브가 거기서 왔을지언정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의 완성도를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데 그게 원작이 그런 설정이 있는데 안 했다? 근데 여기 이 해리포터 이 필름 시리즈 영화 시리즈가 그 완성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완성도 있죠. 근데 아쉬운 거야. 아쉬운 부분으로 치자면 볼거리가 많고 스케일이 커서 끌고 나가는 힘은 있는데 영화 한 편을 놓고서 제대로 작정하고 뜯어보자라고 들면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 70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그래서 이거를 쓴 작가들이 시나리오 작가들이 계속 갈린 것 같아. 그런 문제 때문에 롤링도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렇게 지금 김 실장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대로 구현을 못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100점을 못 맞아서 계속 갈렸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이 아이들을 많이 보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직업이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열광적인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른들은 뭔가를 하나 집어내고 싶어요. 얘네가 왜 이렇게 열광했는지, 왜 전 세계가 해리포터에 열광했는지를 집어내고 싶은데 뭐 이제 아이를 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버님들이라면 또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들이 또 열광하고 있는 어린이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에 마법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Y라는 책이 있고요. 이게 다 해리포터에서 비롯된 마법과 관련한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난리가 나요 아직도. 여름에 뭐 공연하면 아이들이 막 아무런 뭐 그 공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이들 뮤지컬은 오히려 더 개연성이나 이런 거 완전히 떨어지죠 오히려. 나도 그죠? 어린이 뮤지컬 기획해서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의 눈으로 보자라는 거죠. 근데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놓치고 가거나 혹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식상함이라든가 뭐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영화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래서 감독 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네, 감독이 잘 못 풀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거에 대한 평가는 각각 개인이 하기로 하고요. 영화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우리 계속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아닌가? 4위로 가기 전에 뭐 해리포터 이 8편 영화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저는 무조건 1편. 1편? 저도 1편. 1편. 마법사의 돌이지. 1편. 역시 나는 아즈카반. 해리포터 1, 2편을 보면서 이건 애들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재밌으나. 근데 3편 아즈카반 그러니까 게리 올드만 나올 때 그걸 딱 보고서 그때 갑자기 해리포터가 4편이 기다려지더라고. 책도 막 읽어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3편을 보고 책을 봤어요. 1, 2편을. 근데 웃기는 거는 이 해리포터 8편 중에 제일 흥행이 안 된 게 아즈카반이래.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알폰소 쿠아론이구나. 쿠아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두워요. 그때부터 좀 어두워졌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부터. 더 어둡지 사실. 네, 그쵸. 그래서 내가 그때 좀 좌절한 게 역시 나는 이 대중적 흥행 코드가 잘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난 아즈카반이 아주 재밌었거든. 그게 또 쿠아론이었고. 근데 그때 뭐 알폰소 쿠아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니었잖아. 그때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나는 아즈카반을 재밌게 보고 해리포터 하면 나는 그게 생각이 나. 그 아즈카반이 제일 재밌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가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게 두 흥행이 개로 날려요. 1편하고 아즈카반하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세학 같은 친구들이 꽤 많으니까 그런가요? 같이 한번 야유회 가요. 그렇죠. 예, 모이시고요 앞으로. 일단 그 아즈카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죄스러운 생각으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좀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의 성물 1, 2편 나오기 전까지 흥행 1위는 1편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게 이 영화 8편이 10년 동안 나와가지고 뭐 7조인가 8조인가 벌었어 영화만. 그러니까 책 빼고 영화만. 이게 좋겠다. 이게 워너브라더스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21세기 돼서 워너브라더스가 사실 막 제작은 또 워너가 했나요? 그렇죠. 워너브라더스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워너브라더스 이거가 배우는 다 영국 사람이어야 된다며. 그렇죠. 근데 이 배급, 그렇죠. 뭐 배급이랑 그리고 그 수많은 배우들 참 있죠. 나 인상적인 캐릭터나 뭐 이런 거 좀 얘기하고 가죠. 이거 스토리고 뭐고 해리포터. 난 볼드모트가 그렇게 귀엽더라. 랄프 그 이게 이 코를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저런 효과가 그거 있구나. CG로 한 건가요? 그거요? 제가 보기엔 CG 같진 않고 특수 분장인 거. CG로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코가 없잖아. 랄프. 그러니까 그게 이거죠. 하여튼 특수 분장. 왜냐면 이때 2000년도에 그 정도 CG를 할 저희가 있었나? 그 정도가 아니라 굳이 그런 데 돈을 쓸 이유가 없어서. 왜냐면 그걸 가지고서 괜히 돈을 뭐하러 써요. 그냥 특수 분장으로 그렇죠. 하면 분장하면 될 것. 근데 볼드모트가 귀엽다라는 느낌이 뭐였냐면 얘가 캐릭터상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얘가 좀 후져. 정보력도 너무 떨어지고 정보력이 없어 얘가. 그래서 아직 턱 밑에까지 올 때까지 몰라. 그게 말이 되나? 자꾸 좀 그게 좀 간지 좀 걸지 말고. 아니 그리고 이게 영혼이 섞여 들어갔으면 인터랙션이 돼야지 왜 해리포터만 걔를 느끼고 걔는 못 느끼냐고. 아니 그 느끼던데 싹 이러면서 이렇게 뭐 하잖아. 그래서 애가 뱀 해리포터가 너무 애가 캐파가 떨어지거든요. 캐릭터상 힘이 떨어지니까 볼드모트까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약간 삐짜로 만드는 것 같아. 생각보다 귀여워. 그렇죠. 그게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 무슨 사우론? 나 얘가 주는 그 악성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근데 어른용이니까. 얘는 되게 귀여웠어. 볼드모트 되게 안 됐어. 아무튼 막 다 뺏겨. 볼드모트에 또 감정이입을 하는 사람 또 처음 보겠네요. 아이 귀여웠어.
그 김 PD가 좋아하는 헬레나 보넴 카터도 나오고 나중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가 나오죠. 줄리 크리스티. 닥터 지바고의 라라. 그다음에 그 줄리 월터스도 나오고. 빌리 엘리어트에서 발레 선생님. 그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줌마 배우죠. 이런 그 영국 배우들을 구경하는 맛이 있어요. 게리 올드만도 영국 출신 배우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굵직굵직한 배우들 많이 나오죠. 엠마 톰슨도 나오고. 그다음에 덤블도어 교장 선생님은 그 리처드 해리스라고 영국의 그 유명한 그 연극 배우 출신 그분이 하다가 그 해그우드가 해그리드 오샥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들어요. 면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근데 그 리처드 해리스 덤블도어 교수는 1, 2편인가 찍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뀌죠. 마이클 갬번인가 그분이 이제 다시 됐는데 그 캐릭터가 바뀌는데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뀌었나? 1, 2편이랑 비슷한데 바뀌죠. 그 배우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그나마 가장 설득력 있는 캐릭터가 덤블도어였어요. 저는. 그렇죠. 맨 마지막까지 가장 리저너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닥 그냥 뼛속까지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런가요? 볼드모트의 같은 반 친구 같은 느낌이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볼드모트로 가느냐, 악은 또 이렇게 다 있으니까. 볼드모트로 가느냐, 덤블도어로 가느냐는 한 순간에 갈릴 거. 난 그 덤블도어가 그 죽음의 성물인가 전인가 거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물 마시는 거 있잖아. 나쁜 거 이렇게 일부였나요? 죽음의 선물 찾아다니면서 그걸 다 마시는 게 나와 거기 있는 거를. 근데 나는 그 장면이 왜 이렇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 하여튼 덤블도어가 여기서 이제 자기 희생의 또 화신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보통 반지의 제왕에서의 그 아저씨 누구야? 그 할아버지. 간달프요? 간달프하고 이 덤블도어하고를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비슷한, 캐릭터적으로 겹치는 부분. 생긴 게 비슷해서. 외모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쪽. 마음에 드는 거. 글쎄요. 난 간달프. 간달프가 멋있죠. 그렇죠. 배우도 멋있기는. 이언 맥켈런 멋있잖아요. 간달프 멋있죠. 마그니토도 생각나고. 나는 마그니토가 좋아. 마그니토가 간달프고 그 마그니토가 덤블도어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아 그래요? 캐릭터가. 오히려. 네. 그렇군요. 네. 이상한 놈인가 봐요. 김 실장님이 항상 그렇게 비틀어 보기를 저는 좋아하시는. 이 해리포터에서 네? 가장 큰 미덕은 볼거리라고 보는 쪽인데. 그렇죠. 네. 일단 무대 미술 그 미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의상이랑. 의상 그다음에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상뿐만이 아니라 소품들 구석구석에 미장센에 걸쳐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카닉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 재작년부터 이제 스팀펑크 아트가 새롭게 또 유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저 산업화, 그러니까 증기기관에서 출발한 약간 물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펑크 아트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제가 아날로그적이라서 그런지 전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럼요. 이게 때깔이 해리포터는 그 재미에 봤던 것 같아요. 그 때깔 그 호그와트 학교랑 또 중간 중간에 나오는 뭐 그 뒷골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어른이 봐도 되게 뭔가 환상과 헐리우드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배경들이잖아요. 그렇죠. 얘네 또 이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영국. 그리고 헤르미온느 같은 경우는 엠마 톰슨. 일단 이쁘죠. 이쁜데. 엠마 톰슨 아니고 엠마 왓슨. 이쁜데 이 전체 시리즈와 전체 캐릭터를 다 통틀어서 이쁜 사람이 너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온리원이야. 나올 틈이 안 생겨. 온리원이야. 사실 저도 그래서 엠마 왓슨 제 스타일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아닌데 보면서 제 스타일 같아요. 예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21세기를 대표하는 스토리 가운데 두 개가 있다면 아까 뭐 나오겠지만 저 반지의 제왕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라는 것을 20세기하고 구분짓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난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과학이 아닌 뭔가 이 굉장히 올드한 회기잖아요. 마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광하고 열성할까를 생각해 보면 실망했던 것에 대한 어떤 충족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20세기에 대한 실망.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분명히 지금 명확해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친 거라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젠 너무 명확해졌어 모든 것들이. 이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회귀하고 싶은 본능들, 좀 안식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저는 사실 이런 판타지류가 계속 진화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히트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우리 어른이나 애들이나 이런 판타지, 특히 마술 뭐 이런 거에 대한 갈구는 계속 있어 왔죠. 안 그래? 내가 아까 얘기한 우리 얘기는 만화책 보고 그러잖아. 그래서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강렬한 현상처럼 보이잖아. 이게 전 세계적인.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좀 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해리포터는 나는 사실 김 실장님처럼 뒤로 갈수록 나는 점점 좀 싫더라고. 너무 어둡고 애들도 크고 이제는 옛날에는 막 애들 귀엽고 막 뿅 막 하면서 막 이런 귀여운 아기자기한 맛이 있었는데 나중에 막 좀 심각해지면서 애들 막 하고 볼디모트 자꾸 보니까 저거 막 위즐리 배 나온 거 보고 내가 난 위즐리는 좋더라고. 근데 애가 그렇게 나왔어. 애가. 저는 중간에 다니엘 레드클리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걔 수염 때문에 망했어. 걔는 제가 뭐 약을 하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뭐 이런 우려된 그런 시선까지 느껴졌어요. 저는. 근데 다르게 보자고. 10년 동안을 애가 된 사람부터 어른이 되는 과정까지 한 캐릭터의 인생이 그냥 10년 뚝 잘라진 거잖아. 이 친구들은. 끝난 게 아닐걸? 지금? 최불암이죠. 최불암.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얼마 전에 찍은 영화 중에서 그 호응스인가? 그거 얘가 약간, 뿔 나는 거 약간 뭐 그런 거 있어. 헬보이처럼. 애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 전 세계를 그럼 막, 향해서. 막 얘 정도 애면은 좀 그래도 좀 이제 좀 자중하고 좀 가만히 좀 있지. 근데 뭐 우리 이런 아역 배우들이 망가진 건 사실 많이 봐왔잖아. 특히 남자들 뭐 옛날에 맥클리 컬킨 그렇죠. 대표적이죠. 홈얼론도 그렇고 터미네이터 2에 나왔던 에드워드 펄롱. 걔 최근 봤어? 다른 사람이야 그냥. 일반인 됐더라고. 후덕하고 막 이런 거죠. 부모의 책임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전 세계가 레코그나이즈하는 그러니까 이런 재앙 같은 거야. 그렇죠. 이건 저주야, 저주. 이게 복이 애를 세장 안에 아니고 저주. 가둬놓고 그걸 부모가 잘했어야지 얘한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그런 셀럽들의 삶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 같은 민초가 뭘 알겠어. 그런데 근데 나는 항상 그 내 주인은 뭐냐면 나는 약간 그 근처에 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나는 슬리퍼 신고 내가 옆에 슈퍼마켓에 콜라 사러 가는데 누가 알아보는 거 나 싫거든. 나를.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긴 이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엠마 왓슨은. 지금 뭘 해도 욕 먹을 일만 남았죠. 그렇죠.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해서 동네 곱창집 가서 소주 한 잔도 못 하는 거야. 내가 많은 연예인들이랑 같이 뭐 술자리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그래 봤는데 참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와. 그렇죠. 다가와서 혹시 누구 아니세요? 막 이러면서 뭐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 누군지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사인해달라는 둥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가 예의 바르면 좋겠으나 아니거든. 아니고 또 술집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 때문에 싸움 많이 나죠.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요. 아무튼 이 해리포터 이 애들은 이제 다 커가지고 그게 다행히 이제 시리즈가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다행이야. 들어요. 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뭐 안 나올까요? 애들 J.K. 롤링이 지금 뭘 쓰고 있대. 시나리오를. 뭘 또 아니, 나올 것 같은데. 그 가명으로 뭐 썼잖아요 또. 책 말고 시나리오를?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서 지금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거에 약간 이런 해리포터 이런, 마법 뭐. 이런 건데 이거보다 좀 전 얘기래. 그래서 지금 뭐 계약을 했는데 영화로 나오려면 뭐 기다려야겠죠. 무슨 해리포터 프리퀄 뭐 이런 건가? 뭐 그 판타스틱 비스트 뭐 환상적인 괴수? 예. 그래 뭐 그런 괴수를 찾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거였던데.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뭐 잠깐 김 실장님도 말씀 주시고 하셨는데
토종 판타지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토종 판타 우리나라 거?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왜 우리가 외국의 판타지 이렇게 열광하고 우리 아이들이 전우치전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은연중에 도깨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깨비에 어릴 때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도깨비 본 적 없어요? 저는 없죠. 네, 없죠. 아 있으세요? 옛날에 그 도깨비불은 많이들 봤죠. 시골에서 홈풀 그인 몸 안에 있는 인체에 있는 요소 중에 인 덩어리들이 그렇죠. 이게 밤에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건 누가 죽으면 알겠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몇 지들 그램?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토종 판타지, 그러니까 도깨비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함축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드라마 중에 도깨비가 간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보고 너무 강하게 인상에 남아서 주제가까지 외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드라마를 그게 언젠데? 도깨비가 간다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90년대 초반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90년대 뭐 오래된 90년대가 오래된 거야. 오래됐어요. 90년대 우리 기억으로 그러네. 별로 안 된 거. 20년이 넘었으니까 오래된 거죠.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을. 최근에 보면은 아이들 이제 도서에 아이들이 권장 도서에 도깨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래동화나 이런 것들에. 보면 우리나라의 도깨비 문화나 도깨비 전래동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누군가가 신경을 좀 써서 토종 판타지에 대한 부분 한번 만들어봐도 조금 판타지는 우리 환경에서는 난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량이 너무 이게 그 구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말하자면 캐릭터 하는 과정까지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텍스트, 좋은 스크립트가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은 책이 이것도 해리포터도 J.K. 롤링의 책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정부 사업들이 꽤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문화원형 사업이라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작년에 그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예전에 그 기록으로 문서로 남아 있는 선비들의 글들 유명한 글 아니에요 문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옮기는데 이거를 한글로 옮기는 것 자체가 며칠 시작을 하다가 이게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뭐 이런 사람들 제작자나 이 프로듀서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학 교수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는 될 만한 것들을 뽑아내서 옮기기 시작한 거죠. 지금 DB가 구축 중인데 사실 찾아보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도깨비가 왜 요즘 와서 재조명되겠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벌어지는 현상들에는 누군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한동안 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화 드라마에서 본물터지시 나오다가 요즘은 또 선조야. 많이 나왔죠. 광해군 아니고? 아니 선조예요 요즘은. 그다음에 이제 또 광해군으로 가든 뭘로 가든 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도깨비나 이런 지금 우리의 판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마법 하면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호그와트. 그렇지. 그러니까 서양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있고 우리나라에는 마법이 없었어요. 마술은 있었는데 법과술은 완전 달라요. 요술. 우리는 요술이라 그랬지. 요술. 그 부정적 의미로 얘기를 했지. 뭐 어쨌건 근데 마법은 학문이에요. 예, 알겠고요. 호그와트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런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센 가치로 이거 해서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동화책도 그리고 쓰고 또 영화로도 구현하고 TV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완제품을 이렇게 들여와 가지고 그냥 그걸 이렇게 물량으로 해버리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진우가 얘기한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의 해리포터. 예를 들어서 자꾸 전우치가 생각나죠. 전우치 말고 딴 거 없냐? 거의 독보적이죠. 거의 독보적인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고 한국 고전이나 텍스트 중에서 그래서 저런 게 있죠. 아루치 예를 말았지. 들어서 아루치 말고 이 사람아. 그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 주된 텍스트로 많이 거론되던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하면 뭔가 영상이 우리나라의 내러티브를 베이스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근데 재미는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 많이 회자되는 게 별주부전하고 전우치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많이들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주부정 같은 경우 바다 배경과 육지 배경이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는 이제 비주얼적인 임팩트들이 있다 보니까 존워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 마술사죠. 홍길동은 이제 텔레포테이션을 하는 친구고. 그렇죠. 홍길동은 좀 뭐 그런 쪽은 아니죠. 홍길동은 약간 좀 뭐 그건 사회적인 정치 사회적인 문제가 그렇게 더 많은 이펙트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해리포터처럼 창작을 해도 될 것 같아. 정말 도깨비 얘기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도깨비는 전지전능이나 능력이 특출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케이스들보다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나오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 아니. 왜 자꾸 어른의 시각으로 보려고? 그게 아니라 애가 능력이 별로 없어. 아니, 도깨비 방망이 있잖아. 성격이 안 좋아. 도깨비 방망이 나는 어렸을 때 그 도깨비 방망이 얘가 금나와라 뚝딱 이거 기억 안 나요? 은나와라 뚝딱. 이 얼마나 그냥 도구 그거 하나뿐이야. 판타지야. 도깨비는 방망이 빼면 아웃이잖아. 아니 여기서도 그 완드 그 지팡이로 다 그러니까 하잖아. 여기에 이제 그거 창작이 들어가야죠. 방망이가 막 다 여러 모양의 방망이요. 해리포터 얘기 더 하면은 왠지 해리포터를 디스할 것 분해할 같아요?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좋은 작품이에요. 예,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영화이자 문학 작품이자 21세기의 어떤 문화 사조로까지 발전한 것 같아요. 해리포터는. 참 공교롭게도 반지의 제왕과 거의 영화적으로는 같은 시기에 붙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게 두 개 다 잘 됐어. 그렇죠. 그리고 둘이 맞부딪힌 적이 있어요? 다 이렇게 서로 다 피해갔던 것 같은데. 아니, 피해 갔지만 서로 뭐 월수금 화목토 수준이었지. 그러니까 그 오히려 더 그러니까 윈윈하는. 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편이 독특하게 톡 튀어나와서 사람들한테 회자되고서 1, 2년 있다가 딱 잊혀지면 그거는 그냥 말하자면 이상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거의 10년 동안을 그렇죠. 그냥 휘젓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역시 이 작가가 그걸 의도하고 썼다고 볼 수도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린 경우가 되니까 왜 이렇게 매달렸냐에 대한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죠. 그거 물론 제이크 롤링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자기가 몇 조를 벌지는 몰랐겠지. 근데 하여튼 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무용부 계속 얘기하지만 2년 동안 할 줄 몰랐죠. 많이들 기다리시고 계속 그러네요. 요청해 주시니까 또 계속 가는 거죠. 예, 무용보로 또 이렇게 해피한 결말을 내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진욱이가 이제 그 살 빠지고 멋있어질 수도 있고 오샥이 성전환 수술할 수도 있고. 왜?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판타지니까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응? 날 오쇼스키라고 불러줘. 오쇼스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네, 다행이네요. 자, 해리포터 시리즈 결국은 10년 동안 애들이 커가는 것을 봤다. 그 얘기고요. 그냥 지켜봐도 될 텐데 영화 속으로 봤다. 자, 5위까지 알아봤고요.